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여파 때문인지 좋지 못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차를 처음 몰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그러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흐름은 부진했지만 시장 흐름은 좋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매우 나빠진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많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도 많았고, 선물 매도에 맞춰가지고 기관의 주식 매도도 많았고, 네, 실적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과 LG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오전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것도 매도로 바꿔가지고 매도가 1,000억 이상 나오는 나쁜 흐름이 지속됐다. 근데 반등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내일이 또 옵션 만기여가지고 반등이 거의 없었는데, 오히려 저는 내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흐름은 일단 어제 그 유럽의 5월 소매 판매는 기대치보다 높았습니다. 4.6% 정도 나와가지고 높았는데, 7월달 경제 심리 지표가 원래가 81.3이 이전이었는데 7월달에 들어가지고 지금 며칠 지나진 않았는데요, 61.2가 나왔어요. 네, 상당히 나빠졌다. 경제 심리가. 네. 왜? 코로나 때문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의 6월 마르키트 서비스 지표 같은 경우도 70.4에서 64.6으로 떨어졌고, ISM 비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64에서 60.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채 금리가 1.35까지 떨어졌죠. 근데 달러가 올랐어요. 네. 그렇게 가면은 달러를 사서 그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샀다라는 얘기인데, 이 국채가 떨어진 이유는 지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게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인지 어제 유가도 73달러까지 갑자기 빠졌습니다.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겠죠. 네. ISM 지표를 보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활동, 그다음에 수주, 고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바이오 제약 쪽에 상당히 많이, 오늘 코스닥 바이오 제약 쪽에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 그 화학 업체 한 곳에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쪽으로는 좋았는데, 코스피 시장이나 이런데 그 소매 판매, 소매 유통 이런 쪽도 좀 빠졌고요. 물론 그것만 빠진 건 아닌데, 그게 빠지니까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정부에서 그 지금 이 규제 조치하는 거, 네, 그것도 4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 같고, 특히 국내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의 상반기 네이버 페이 그 결제 추정액이 17조 7천억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41% 정도 급증한 건데, 오늘 주식 중에서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이런 결제주들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서비스 업종에만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하여튼 그런 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관계자가 내년에 이주열 총재가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년 3월이 임기인데, 그 전에 올해 말에 한번 올리고 내년 초에 한번 올리고 이렇게 2번 올릴 수 있겠죠. 지금 0.5%인데 그럼 2번 올리면 1% 정도 될 건데, S&P가 오늘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금리는 1.25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근데 1.25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옛날처럼 5% 6% 이렇게 못 올리거든요, 지금은. 예. 그래서 뭐 1.25 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5월 수출액이 또 40 몇 프로 이렇게 급증을 해가지고 그 경상수지가 108억 달러 정도. 예. 100억 달러 넘어가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안 좋을 때 한 20억 달러 아니면 뭐 적자도 나올 수는 있지만 20억 달러, 평균적으로 한 4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정도 사이, 좋을 때 그 정도인데 이번에 108억 달러 나왔어요.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고 S&P도 오늘 또 3개월 만에 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0으로 높였습니다. 네.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근데 내년 전망치는 3.1에서 2.8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저효과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고점이 나오고 내년에는 약간 둔화되는, 횡보를 하거나 둔화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이 좋았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의 격언이라고 뉴스에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 매우 충실하게. 예, 예, 매우 충실하게. 그게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유럽 시장도 많이 하락하고 미국 시장도 장중에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경기 부진 전망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그 서비스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활동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게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 당연히 뭐 소비나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국채 금리가 빠지고 그리고 달러가 오르고 그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거.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게 아무래도 경제의 활동, 그 성장 이런 폭 이런 게 좀 민감하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것 때문에 뭐 전망이 바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일단 어제 나온 7월 달에 유럽의 그 경제 심리 지표가 그 80에서 60을 떨어지는, 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 처음 봤는데, 네. 뭐 코로나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있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상화폐 사기 그 금액이 8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 규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지금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뭐 중요한 뉴스가 뭐 그거였는데 국방부에서 제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합동 방어 인프라 사업을 하는 건데 원래는 아마존이 유력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 아마존을 막 싫어해가지고 MS 마이크로소프트한테다 그걸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또 다시 취소를 하고 새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좀 빠졌다. 아마존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 새 CEO 때문에 올랐는지 하여튼 아마존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일단 그게 뭐 악재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평가하는 데도 있긴 한데 뭐 제가 보기엔 뭐 악재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예상대로 디디 추싱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데이터 관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오늘도 데이터 감독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 뭐 플랫폼 기업들 다 조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렇게 취득하는 그 자율 자동차가 나가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그 수집한 데이터를 밖으로 갖고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무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인터넷의 개방이에요. 인터넷의 개방. 근데 중국은 그걸 못 할 의도가 없어요. 그거를. 네. 공산당이나 뭐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반발적인 그런 메시지가 인터넷에 나오게 되면 바로 차단시켜 버리죠. 외부의 어떤 그런 SNS나 이런 것들 다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그 인터넷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는데 이 데이터 관리 때문에 이번에 디디 추싱이 조금 안 좋았다. 그게 뭐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 홍콩 시장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좀 심각할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보기엔 뭐 지금 어제 뭐 해외 시장이 빠진 거는 뭐 일시적인 요인이다.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잡음이 들리는 거,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
작년에 좀 공포감을 가졌던 뉴스가 뭐였냐면, 환자가 또 긴급한 환자들 많아가지고 병원이 마비되고, 그리고 시체를 실은 앰뷸런스가 뭐 이렇게 시체를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거나 뭐 이렇게 냉동 차량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시체 가방 담는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못 구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중환자도 많이 생기지 않고 사망자, 특히 질병 센터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사망자 중에 99%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맞도록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백신을 맞게 되면 코로나는 그냥 독감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물론 확산이 빨리 되는 게 틀리지만,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가 될 때까지는 뭐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게 우상향을 꺾어버릴 정도의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5월 수출액 발표를 보니 유럽이나 미국보다 지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를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선물 매도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계속 그냥 이 상태로. 네. 그러다가 중간에 한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그냥 다시 내려가서 그냥 쭉 가는 걸로. 오늘 기관들의 주식 매도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양이었고요. 외국인은 매도가 2천억 정도에서 멈췄다가 다시 살짝 내려와서 약간 멈추는 그런 정도. 선물 매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는 유럽연합이 디지털세를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많이 양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디지털세만큼은 하지 말라고. 예, 근데 이거 강행하게 되면 좀 충돌이 있을 것 같다. 또 관세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적성국이라고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거에 대한 제재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정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뉴스는 러시아의 해킹 그룹이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또 해킹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러시아 해킹 문제가 아마 이거 뭐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면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쯤 정도에 G20 재무장관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미국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이 법인세 최저세율을 15%에서 상향 시도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좀, 네. 이미 그 합의를 다 했는데, OECD에서도 합의하고 했는데, 그걸 또 상향 발표를 하겠다. 예.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좋은 뉴스는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 하원에서 상당한 지지를 확보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뉴스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주 나오는 뉴스인데,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있거든요. 네. 그분의 그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 주식 콜옵션이 이게 여러 개가 매매가 된 게 나왔어요. 이분이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남편이 주로 이거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콜옵션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답니다.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따로 뭐 흠잡을 건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나라한테 좀 중요한 뉴스, 이거 앞으로 또 중요하게 될 뉴스 중에 하나는, 오늘 프랑스 칸 영화제가 그 6일날 개막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VR로 해서 상영이 됐습니다. 예. VR 기기를 써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걸 쓰고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의 풍경이 내 바로 주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극장에서 그걸 쓰고 영화를 보는 겁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뉴스인데, 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걸 따져보면, 뭐 오늘 이런 뉴스 악재나 뭐 호재가 있었는데, 악재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더 나왔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환율이 오늘 장중에 114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아침에는 조금 내려가다가, 어제 달러가 오르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달러가 뭐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버티는 듯 하다가 갑자기 114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때 외국인의 매도가 한 1,000억 정도가 쏟아졌습니다. 예. 환율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인지 뭐 불안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 부진 요인으로 환율이 갑자기 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런 그 불안 요인으로 이게 급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보통. 예. 근데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매도가 쏟아졌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아주 단발적인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가 내일 있는데 이렇게 선물을 과도하게 매도한 상태에서 끝을 맺는다 그러면 내일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12조 5천억 나왔는데 원래 예상은 11조 3천억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시적인 충당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높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외국인은 샀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기관은 파는 거죠.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 소문 때문에 올랐습니까?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판다. 예.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매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음 전망이 안 좋다. 피크아웃이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가 나와서 빠지는 거겠죠. 근데 3분기에는 그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루 종일 그냥 예. 매도를 하는 우리나라의 증시 격언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럼 소문은 무슨 소문이냐? 시장에서 오른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실적 때문에 오르는 건지 그걸 뭐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어떻게 그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맞다라고 설명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전자의 실적은 1조 1천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몇 프로 올랐다. 예, 전년 동기, 작년 2분기는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최악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몇 프로 올랐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전 분기보다 늘어나야 되는. 전 분기에 1조 5천억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1조 1천억. 근데 그것도 전망치보다 살짝 낮았다. 예,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었죠. 네. LG전자가 저런 수익을 낸다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있는데 이 둘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1분기 실적이 삼성전기는 3천억 조금 넘었고 그보다 LG이노텍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는 시가총액이 14조고요. LG이노텍은 5조입니다. 예. 만드는 게 틀리긴 하죠. 두 개 다 부품 회사잖아요.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나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분기, 한 분기에 1조 원대 이상의 수익을 낸다 그러면 지금 LG전자의 시가총액이 27조 정도 되는데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뉴스에 파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앞으로 이 산업의 변동성이 얼마인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외국인들마저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예. 우리 시장에서는 왜 여기서 탈피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실적은 좋았다. 그 반도체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전자제품 생산이 조금 둔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전 쪽, TV 쪽 판매가 꽤 괜찮았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게 실적이 좋았으니까 삼성전자 칩을 유통하는 SAMT라는 주식이 오늘 또 올랐잖아요. 오르고 후공정 회사 LB세미콘 오늘 또 올랐습니다. 네, 그것만 또 올랐어요. 오르고 그리고 소재는 SK 머티리얼즈,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신화 인터텍 뭐 이런 것들 오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쪽 코스닥 화학 쪽에 첨보라는 회사가 설비를 증설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는데 2026년까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회사는 예, 많이 비싼 상태죠. 네. 그래서 또 LNF도 오르고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 BM, 뭐 신흥 SEC 또 같이 올랐어요. 다 같이 올랐고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는 캔코와
그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상승을 좋게 타고 있는 그런 거고, 패키징 같은 경우도 오늘 네페스 아크, 그리고 테스나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도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대형 포장이라는 회사, 그 박스 만드는 회사, 예, 오늘 상한가 쳤는데 아시아 제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일단 뭐 그런,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지면 그 언택트 관련된 그런 종목들 또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제주들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그 코스피에서는 SKC, SKI테크, 예, 이런 거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 올라갔고, 그리고 뭐 타이어 코드 회사들 또 올라가고. 네.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과연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서 올라가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닌 회사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가 뉴스가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매도가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실적에 반응하는 이 반응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좋았고, 오늘은 터무니없는 엉뚱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또 가로막혔는데, 내일 옵션 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